혼합물에 이제 여기 보면은 단원의 명칭이 뭐 적으세요. 혼합물에 뭐예요? 분리예요. 혼합물에 뭐라고? 분리예요. 이거 책 있는 사람 안 써도 돼. 책이 없어서 쓰라고 하는 거였어. 혼합물의 분리인데 시작 자체가 무슨 물로 시작했어? 혼합물로 딱 시작했지.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었지.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섞여 있어요. 단순히 어떻게 되어 있어? 섞여 있어. 그래서 각 물질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됐니? 그래서 각 물질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가장 잘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소금 순물질이죠. 물 순물질이지.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주면 무슨 물이 되죠? 소금물이죠. 그러면 순물질 두 종류, 나머지가 뭐가, 마지막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혼합물이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소금물을 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비커에 소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선생님이 이 소금물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래요? 소금하고 물로 분리하래요. 그냥 다짜고짜. 근데 너네 사실 다 알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물을 소금하고 물로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체에 걸러요. 증발이지. 뭐 시키면 돼? 근데 증발은 빨리 걸려? 오래 걸려? 오래 걸리지. 그럼 증발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밑에서 뭐 하면 돼? 가열. 가열하면 돼. 그럼 가열하면 뭐가 막 날아가? 수증기로 다 날아가지. 뭐가? 물이 먼저 사라지죠. 그치?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소금만 남겠죠. 됐어? 그러면 소금물에서 누구를 분리해낼 수 있었어? 소금을 분리해낼 수 있었지.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건 날아가 버렸지. 못 날아가게 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하면 돼요. 못 날아가게 하는 방법은 이 위로 크다랗게 막어. 둥글게. 그럼 수증기가 다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왜냐면은 여기 가열시키는 곳에서 멀어지니까. 그럼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다시 무엇으로 바뀌게 돼? 물방울이 돼.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둥이를 만들어놔. 그럼 이 주둥이 쪽으로 또르르르르 가가지고 물이 한 곳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여요. 이걸 배워요. 이게 여기 나와요. 뒤에.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냥 예시를 이렇게 보여준 거야. 자, 그럼 결국 혼합물은 분리가 가능한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뭘 이용한다고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데 무슨 점을 이용한 분리예요?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이에요. 무슨 점을 이용한다?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에 증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어? 증류. 잘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증류라고 하는 것은 섞여있는 액체 혼합물에서, 무슨 혼합물? 액체 혼합물이야. 액체 혼합물에서 한 가지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오로지 몇 가지? 한 가지. 그게 증류야. 오로지 몇 가지 분리하는 거? 한 가지. 끼룩. 저도 그래요? 안 그랬대. 무인도. 여기 어디라고? 무인도. 그럼 다 무슨 물밖에 없어? 바닷물밖에 없어. 바닷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더 짜서 갈증나지. 탈수 현상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증류를 이용할 수 있어. 바닷물을 떠요. 이 나무가 있으니까 부싯돌 같은 게 있겠지. 바닷물을 떠가지고요, 이 바닷물을 끓여요. 됐니? 보글보글 끓어. 커다란 나뭇잎으로 덮어요. 살짝.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요, 여기 물방울이 맺히겠죠. 됐어? 그런 다음에 또르르르 떨어지는 거를 그릇에다가 다시 모아요. 그럼 여기에 바닷물에서 뭐 얻을 수 있어? 식수 얻을 수 있죠. 이게 증류예요. 안 짜요. 그래서 증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닷물에서 무엇을 얻는 방법이에요? 식수를, 마실 물을 얻어내는 방법이 무엇을 이용하는 거야? 증류 이용하는 거야. 뭐 했으니까? 끓였으니까. 뭐 했으니까? 끓였으니까. 그럼 액체를 기체로 가열시키면서 액체가 기체로 돼서 낮은 온도에서 또르르 해가지고 물이 나왔지. 그걸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고? 증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너네 막걸리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겠죠. 막걸리는 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이야. 막걸리 가라앉아요. 막걸리는 불균일이에요. 탁주라고 해요. 막걸리를 뭐라고 한다고? 탁주라고 해. 근데 너네 혹시 제사 지내본 사람 있어? 제사 지내봤지? 소주는 다 알지? 소주는 다 아는데 이게 소주 만드는 게 막걸리에서 소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큰 술병 길다란 거에서 술 따르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치? 그게 원래 여기서 먼저 나오는 거거든. 정종이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어. 좀 거시기하게 생겼어. 이렇게 항아리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항아리 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막걸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원리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막걸리를 어떻게 해요? 끓여요. 그럼 막걸리 속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에탄올 성분이 있어요. 무슨 성분이 있다고? 에탄올. 에탄올이 끓는 점은 물보다 낮아요. 78도씨예요. 됐니? 막걸리 속에 있던 에탄올이 먼저 끓어요. 그럼 끓어서 기체가 되지. 기체가 돼가지고 올라가. 기체는 가벼우니까 올라가겠지. 근데 뚜껑을 만났어. 근데 이 뚜껑 위에다가 얼음 같은 거 얹어 놓으면 더 빨리 잘 돼요. 냉각시키는 거지. 그럼 냉각되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물방울로 맺히게 되죠. 그럼 이 물방울이 또르르르 또르르르 굴러가가지고 여기로 내려가요. 그치?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잔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잔 속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소주예요. 됐어? 그래서 막걸리에서 소주 얻는 것도 증류예요. 막걸리에서 무엇을 얻는 거? 소주를 얻어내는 방법도 무엇을 통해 하는 거라고? 증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너희한테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지금 다 하고 있는 방법이 다 끓이고 끓였지. 맞아? 그럼 끓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끓이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해주게 되면 두 번째 방법이 분별 증류가 있어. 써. 이거 하고 잠깐 쉬고 그 뒤에 거 할게요. 자,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건 거기 안 나왔어. 책에. 한번 써도 돼요. 아래에 원유의 분류 있죠. 그 원유 분리. 그게 분별 증류거든요. 쓰세요. 들어가요. 나와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안 나왔으면 말 안 하지. 자, 분별 증류에 속하는 얘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에탄올 수용액. 이건 책에 있어. 분별 증류라는 말만 빠진 거야.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에탄올과 물이 서로 섞여 있어요. 에탄올과 뭐가 섞여 있어? 물이 섞여 있어. 근데 잘 생각하고 말해. 에탄올과 물은 서로 섞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에탄올과 물은 서로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야. 뭐 하는 액체 혼합물?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야.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고요.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됐니? 됐니? 간단한 장치가 있는데 장치를 간단하게 바꿨더라고. 안 나왔구나. 그럼 이것만 바로 보면 돼. 이걸로 바로 볼게요. 만약에 에탄올 수용액을 끓인다면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를 봤을 때 뭐에 따른 온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에탄올 수용액을 끓였을 때 그래프가 수평한 구간이 대략 두 군데 정도 나타나요.
이렇게. 왜 수평한 구간이 두 군데 나타날까? 얘네들은 액체 혼합물이니까. 무슨 혼합물이니까? 액체 혼합물. 그런데 아까 소금물 생각해봐. 소금물은 고체 액체 혼합물이지. 그래서 수평한 구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액체 혼합물은 수평한 구간인 것처럼 보여요. 수평한 구간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그 미세한 차이를 중등 과정에선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 그래서 그냥 수평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의심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수평한 구간이 온도가 좀 낮지. 그럼 이게 약 몇 도씨가 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80도씨 정도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몇 도씨라고? 80도씨야. 근데 중등 과정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78도씨라고 말해요.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평한 구간은 당연히 눈치챘죠? 여기 몇 도씨일까요? 100도씨겠지. 그럼 결론.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끓이면 에탄올 수용액을 뭐 하면? 끓여주면 누가 먼저 분리가 된다는 얘기야? 에탄올이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게 바로 누구란 얘기야? 물이 남아요. 그래서 끓는 점을 통해서 액체 혼합물을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 안 할 거예요. 알겠지? 각자 학교 프린트에 있으면 그걸로 할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예시가 뭐냐면 원유. 뭐가 있어? 원유가 있어. 원유가 뭐야? 다른 말로 석유야. 너네 이제 우리는 내가 항상 강조하지. 너네가 배우는 이유는 최소한 살아가는데 상식이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야. 첫 번째는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 원유는 석유라고 했어. 땅속에 매장되어 있지. 바닷속에 매장되어 있지. 땅속과 바닷속에 매장되어 있는 그 석유를 뽑아가지고 바로 자동차가 쓰니? 안 돼요. 안 굴러가요. 왜? 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야?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를 어떻게 해주냐면 끓여요. 원유를 어떻게 해줘? 끓여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 하나 있는데 이 관을 막 끓여. 근데 이 관의 왼쪽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원유가 들어가. 원유가 관을 통과하지. 근데 끓인다라고 했잖아. 저렇게 끓여줄 때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가장 위에 먼저 분리가 돼요. 자, 원유를 관을 통과시킬 건데 그럼 저렇게 끓였을 때 끓는 점이 가장 뭐한 거부터? 낮은 거부터 분리가 되는데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맨 위에서 먼저 분리가 돼. 왜냐면 상태가 기체 상태라서. 그게 바로 뭐냐면 석유가스예요. 석유가스는 너네가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일상생활에 쓰여. 부탄가스야. 무슨 가스라고? 부탄가스. 너네 왜 그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여기 원유에서 분류된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거 먼저 분류한 거야. 그 다음에 분리되는 게 뭐냐면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휘발유예요. 됐니? 그 다음에 뭐가 분리가 되냐면 등유. 등유가 뭐냐면 그거 디젤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유라고 할게요. 경유도 있는데 그건 뺐어. 중요한 건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안 외워도 된다.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다. 근데 한 가지 외워야 될 건 하나 있긴 있어. 뭘 외워야 되냐면 원유는 끓여가지고 끓는 점이 가장 뭐한 거부터 분리가 된다고? 낮은 거부터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데 얘가 먼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도로에 까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아스팔트예요. 도로에 깔려있는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마지막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찌꺼기야. 그거 깔아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무슨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예요.